안녕하십니까. 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연휴를 앞두고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스라이팅, 그루밍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등장하였는데,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정서적 학대를 통해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가해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학대 수법이고, 그루밍은 호감으로 쌓은 신뢰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성적인 착취 등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세간을 들끓게 하였던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가스라이팅이 주요 논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2019년 6월 30일 가평군의 폭포에서 A녀와 A녀의 남편 B 그리고 C남이 같이 물놀이를 하던 중 남편을 죽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가평경찰서에서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을 하였으나 B의 누나가 남편의 누나가 일산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형사에게 제보하였고, 이로써 재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녀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A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팀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A의 제보의 의문점을 가지고 취재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녀와 C남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숨지게 한 혐의,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강원도 펜션에서 보고독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은 자기에 대한 작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부작위,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죠. 부작위에 대한 살인이 인정되어 A녀와 C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을 작출하고 실제로는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고독 살인미수, 낚시터 살인미수가 인정되어 1심과 같이 A녀와 C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과 관계가 있는 작위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피고인의 요구에까지 순응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기에 의한 살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가평계곡 살인사건에서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학술용어로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스라이팅은 학술용어로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결국 A녀의 남편 B는 약 8 내지 9년간 피고인 A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교제 및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재정 파탄 및 생활고로 인하여 이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인 A에게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 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피고인 A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인 지배 상태인 가스라이팅에 놓이게 되었고, 남편 B는 심리적 우위에 있던 피고인 A의 권유에 맹종하며 계곡에서 뛰어내린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피고인 A의 요구에까지 순응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가스라이팅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규에 의한 살인죄는 부정되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에 의하여
의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뿐이지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면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곁을 떠날 경우 보복이 두려웠고 피해자가 외출할 때 피고인도 동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물리적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애의 수단,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한정된 구역에서만 행동의 자유가 인정된 경우도 감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가스라이팅에 의한 감검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21년 6월 23일 선고 2020-70002 판결입니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심리를 조종하는 소위 가스라이팅과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라고 판시하여 가스라이팅에 의한 협박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21 고합 219 판결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판례에서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과 또 다른 범죄 행위 유형 중에 하나인 그루밍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관계에서도 가스라이팅이 인정되지만 종교 행위, 즉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와 신도들 간의 어떤 그 가스라이팅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은 정서적 학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루밍은 호감으로 쌓은 신뢰관계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양자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그루밍은 일반적으로 6단계를 거치며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합니다. 1단계는 피해자 고르기 단계. 피해자 고르기에서는 피해자가 될 대상의 욕구나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2단계는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단계로 대상을 관찰하고 어떻게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에서는 욕구 충족시켜주기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생의 중요한 인물이 되거나 이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칭찬하기, 선물, 진로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물질적,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3단계에 해당되겠죠. 4단계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단계로 코칭, 비밀 만들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 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진 찍기, 대화하기, 훈련시키기, 속이기 등의 수법을 통하여 자극하고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만듭니다. 6단계에서는 비밀 유지, 체념시키기, 협박하기, 의존성 강화 등을 통하여 성적인 착취가 일어나도 피해자가 침묵을 유지하고 관계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그루밍으로 인한 범죄를 인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천 모 교회 그루밍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들에게 첫 번째 순종의 가르침을 해왔고 두 번째 상당한 신앙적 정신적인 영향력을 주었으며 세 번째 종교적인 교리를 설파와 일상에서의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종교적 교리 설파, 일상에서의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였고 네 번째 다른 신도들보다 특별히 더 아낀다고 인식하게 하였으며 다섯 번째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적시 인지하기 어려워 성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서 상당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즘 특히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의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진행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범죄는 적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예전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된 줄도 몰랐었는데 이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육체적인 강압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배도 범행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만큼 심리 지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범죄인 줄 모르는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연인,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친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족과 사회가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